안녕하세요. 저는 논현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1년 전 누가 봐도 무식한 예비 시모와 신우를 만나 사랑하던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된 이유도 아주 기가 막혔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비 시모와 신우가 본인들은 명문대를 졸업했다면서 국졸인 저희 엄마를 무시했던 겁니다. 저희 엄마의 진짜 정체도 알지 못하면서요. 사실 저희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성공시킨 유능한 사업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도 모른 예비 시모와 신우는 저희 엄마가 국졸이라며 무시한 것도 모자라 나중엔 대놓고 저희 엄마 앞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조롱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라 저희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그냥 참고만 있지 않았어요. 제가 제대로 한 방 먹이며 아주 끝장을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예비 시모와 신우를 혼내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엄마 홀로 남겨진 저와 남동생을 키우셔야 했으니까요. 아빠는 주무시다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갑작스레 아빠가 떠나고 얼마나 충격이 컸던 건지 저희 가족들은 모두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가 떠나고 처음엔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나중엔 감사하게도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살아계실 때 천을 만드는 작은 방직회사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빠 회사를 물려받아 일을 시작했던 거죠. 처음엔 어린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나중에는 나름 자리도 잡고 회사를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커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을 때쯤에는 비록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엄마 회사에서 만드는 천이 해외까지 수출할 정도로 회사가 커졌습니다. 상임만 하던 가정주부가 사업가가 돼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니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정말 대단한 성공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는 사실 집이 가난해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말하는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단 이유로 아빠 사업을 물려받고 이 일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잘 돼서 고생한 엄마에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며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인의 소개로 예비 남편과 소개팅을 해 만나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저처럼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해 저희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에 저희 엄마가 국졸이라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신 분이라며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예비 남편은 편견이 없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란 생각에 더욱 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과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까. 예비 남편이 먼저 저에게 청혼을 해왔죠. 자기야, 나 이제 더는 혼자 있기 싫어. 앞으로는 자기랑 결혼해서 평생 함께 있고 싶어. 그리고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그동안 자기랑 자기 남동생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어머니 노후는 책임지고 돌봐드리자. 나 그 정도 능력은 되는 남자라고.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 엄마까지 책임질 수 있어? 그럼. 비록 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어머니 혼자 그동안 자기랑 자기 남동생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우리가 매달 생활비 정도는 도와드리자. 그 정도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잖아. 자기야, 정말 고마워.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자기 믿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청원 받아줄게. 정말이야? 와, 정말 신난다. 내가 앞으로 자기랑 어머니한테도 잘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만 살자. 사실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희 엄마가 회사에 다니며 저와 동생을 먹여 살렸다고 하니 힘든 일을 하며 고생해서 키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를 졸업해서 할 수 있는 일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와 남동생을 키우느라 아마도 모아둔 돈도 없을 거란 생각에 책임지고 돌봐드리겠다고 한 것 같았죠. 오롯이 저만 보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의 청원을 받아준 후 저희 엄마가 사업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엄마가 돈이 많아도 어디 가서 있는 티를 내면 안 좋다고 하셔서 예비 남편한테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용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겪어본 예비 남편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꺼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도 저희 엄마가 뭐 하는 분이신 줄 알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 막상 저랑 결혼하려고 하니 내심 저희 집이랑 본인 집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엄마도 조건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었고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니 걱정하는 예비 남편에게 절대로 그런 거로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비 남편도 저를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제야 예비 남편도 안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 예비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릴 때까지 저희 엄마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시부모님께 저 인간 자체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래서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다고 예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니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저희 엄마가 국졸이란 이유로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는지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게다가 처음엔 예비 시모가 저를 아주 친절히 맞이해 주셨어요. 어서 오너라, 반갑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셨지? 그러면 사부인 혼자 유진이 너랑 남동생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그래서 사부인은 무슨 일 하시고? 그냥 회사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세상에, 지금 나이에 직장을 다니신다고? 9연세에 직장 다니실 정도면 아주 능력이 좋으시나 보네. 그러면 어디 명문대라도 나오신 건가? 알다시피 나도 명문대 나와서 네 예비 시아버지처럼 대기업 다니던 능력 있는 남자 만나 결혼한 건데. 아니요. 저희 엄마는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하셨다고 해요.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죠. 그런데도 혼자 저희 남매 공부시켜서 키우시고 전 정말 저희 엄마 정말 존경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방금 유진이 네 엄마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했다고 한 거니? 지금 사부인이 국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딸, 들었어? 세상에, 엄마, 나 국민학교밖에 졸업 못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 처음 들었어. 정말 충격이다. 지금 두 사람 다 뭐 하는 거야?
유진이 어머니 홀로 자식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요즘 누가 학력 같은 거 따진다고 그러냐고. 두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창피하다. 당신이랑 미진이 둘 다 그 말 하지 못하겠어? 지금 예비 며느리 앞에서 학력 타령이나 하고 부끄럽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은 또 무슨 흥분해서 그런 말을 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나도 놀라서 말했던 거라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예비 남편이 제 편일 뿐더러 예비 시부도 인자하시고 저를 예쁘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저보고 홀로 고생한 어머니 곁에서 잘 자랐다며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며 시너며 예비 남편과 시아버지 앞이라 티는 못 내고 있었지만 저희 엄마가 국졸이라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눈에 다 보였죠.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긴 했지만 밥을 먹는 내내 저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다 결국 식사가 끝난 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밥상을 치우는 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과 시아버지가 보지 않는 그 틈을 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희 엄마가 국졸이란 이유를 들어서요. 예비 신우는 식탁에 앉아 제가 식탁을 치우는 걸 보면서 은근히 시비를 걸더군요. 세상에, 엄마가 국졸이라니. 나라면 창피해서 매일 울었을 것 같은데. 언니는 괜찮았던 거예요? 제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언니 엄마가 국졸이라 그동안 살면서 상처받았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엄마도 명문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잘 안 가서요. 사실 저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꽤 유명한 대학 나왔거든요. 창피하기는 뭐가 창피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가 국졸인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건가요? 저희 엄마가 저랑 남동생을 얼마나 사랑으로 열심히 키우셨는데요. 아니,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기분 나빴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엄마랑 제 앞에서 언니네 엄마 국졸인 거 들켜서 창피해서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딸, 그만해. 유진이가 창피해도 자기 엄마인데 지 입으로 창피하다고 이야기를 하겠니? 그러니까 명문대 나온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그나마 유진이는 똑똑해서 우리만큼 좋은 명문대 나왔으니 된 거 아니야. 나머지 흠은 우리가 참고 넘어가자. 그때 전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흠이라고 예비 시모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고요. 게다가 자랑스러운 저희 엄마를 무시하며 제가 창피해야 할 거라고 여기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설령 저희 엄마가 지금처럼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어도 전 힘들게 저희 남편을 키운 저희 엄마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대학만 좋은 데 나왔지 무식하고 예의 없는 예비 시모와 신우를 보며 마음 같아선 저희 엄마가 뭐 하는 분인지 말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중소기업이지만 잘 나가는 회사 대표라는 걸 알려주면서 능력으로 따지면 당신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분이시란 걸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 꼭 참았어요. 저희 엄마가 어디 가서 잘 사는 걸 절대로 있는 티를 내지 말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요. 그런데 저는 그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쩌면 예비 시모와 신우 때문에 저희 결혼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요. 아무리 예비 남편이 좋아도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시어머니와 신우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지켜보자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이상한 걸 묻더라고요. 그런데 유진이 너는 영어 좀 할 줄 아니? 나랑 우리 딸이랑은 영어 영문학과 나와서 서로 영어로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데 너도 영어 할 줄 알면 같이 좀 끼라고. 앞으로 너도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영어로 어느 정도 대화는 할 수 있어야 할 거다. 언니,
그 유명한 영문대 나왔으니까 영어 회화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아, 아니요. 제 전공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밖에 모르고 영어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 사람 대화에 끼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 시절 1년 정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일부러 영어를 못하는 척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영어를 한다는 게 요즘은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아무래도 본인들이 영어 영문학과 나왔다고 잘난 척하고 싶어서 영어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유치한 행동에 같이 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말에 정말로 제가 영어를 못하는 줄 알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두 사람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도 저와 저희 엄마 흉을 보기 위해서요. 아, 세상에. 엄마 들었어? 저 언니 영어 못한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유명한 대학에 합격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보통 대기업 입사할 때 토익 점수랑 보는데 말이야. 그리고 오빠는 정말 생각이란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국졸인 사람 딸을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데려올 수 있어? 너 너무 놀랐잖아. 어디 가서 오빠랑 결혼할 세연이 엄마가 국졸이라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쪽팔릴 것 같아. 그러게 말이다. 사람을 데려와도 어디서 국졸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나도 어디 가서 쪽팔려서 친구들한테 사부인이 국조 출신이라 말도 못 꺼내겠어. 엄마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이랑 오빠 결혼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빠한테 말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말려볼까? 반대는 무슨 반대? 그래도 어디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여자를 며느리로 두기 쉬운 줄 알아? 그래도 저 정도면 어디 가서 서로 자기 며느리로 두겠다고 할 거라고. 국졸인 사부인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냥 내 팔자라고 살아야지. 그래도 국졸 사돈 둔거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쪽팔리니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저것이랑 친정이랑은 인연 꿈고 살라고 해야겠다. 우리 엄마 명문대 나와서 그런가 역시 머리가 똑똑해 되니까 역시 우리 엄마 최고. 너무 멋져. 엄마가 좀 멋졌나? 두 사람이 하는 말에 저는 사람을 앞에 두고 뭐 하는 짓이냐며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생활하다 와서인지 두 사람이 하는 영어 발음도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지적하는 것도 유치하고 괜스레 화를 내봤자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참기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린 뒤 며칠 후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비시모가 점심시간에 저희 회사 앞까지 갑자기 찾아와서 저를 밖으로 부른 것입니다. 근처 카페에 와 있다면서요. 그래서 나가보니 예비시모와 신우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곤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제대로 어처구니 없었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엄마가 국졸이라는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명문대 나온 내가 국졸 사부인이 말이 되냐고. 아, 진짜 수준 차이 나서.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 엄마가 직장 다닌다고 했는데 국졸인 사람이 회사를 다녀봤자 일하는 곳이야 뻔할 테고 그동안 돈이라도 제대로 벌었겠니? 보나마나 변변찮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너 대학 가는 거 뒷바라지 하느라 모은 돈도 없을 테고 너희 집 어렵게 사는 거 안 봐도 피디오다. 어쩐지 우리 아들한테 유진이 네 엄마 무슨 일 하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구나. 그래서 내가 이 결혼 사실 엎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들이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하니? 명문대 나온 지성인답게 내가 국졸인 사부인이랑 가난한 너희 집 사정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아들이 손해를 봐도 한참을 손해보는 결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결혼 허락하는 대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정말 잘해야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해올 혼수 목록을 좀 적어봤다. 다른 건 몰라서 내가 적은 이 목록대로
콘수를 빚을 지은 대출을 받든 해서 꼭 와야 할 거다. 이게 내가 너랑 우리 아들 결혼 허락하는 조건이니까. 언니,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죠? 그리고 거기 혼수목마 밑에 제가 가지고 싶은 것들 몇 가지 적었으니까 그것도 빼먹지 말고 해와야 해요.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저한테 신혼 시집살이 당하고 싶지 않는 거면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저도 국졸 엄마 돈 세연이 참고 받아주는 거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당신이 적은 혼수 목록을 건네주었고 그래서 전 목록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어차피 예비 남편이랑 저랑 비슷한 대학에 비슷한 대기업을 다니는 조건인데 혼수는 무슨 제가 엄청난 부잣집의 며느리로 시집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중형 외제차에 값비싼 명품 가구에 가전제품, 시어머니 다이아 반지며 모피 코트까지. 게다가 예비 신우는 본인이 가지고 싶은 명품 가방이며 옷까지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비 신우가 저한테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가 언니 엄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잘 받으세요. 제가 쇼핑백에 뭐가 들었는지 열기도 전에 예비 신부가 말하더군요. 요즘 누가 국조를 사람으로 쳐주니. 그래서 너희 엄마 중학교랑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라고 책 좀 사왔다. 가져다 주거라. 네 엄마 보고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꼭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냐? 예비 시모의 마지막 말에 저도 더는 참지 않았어요. 어차피 예비 남편과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며 신우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무슨 사기꾼들도 아니고 사람을 베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유분수지.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혼수 목록을 들이밀고 있냐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혼수까지 해오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국졸인 게 제가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트집 잡아서 일하시냐고요. 그리고 두 사람 우리 집이 못 사는지 잘 사는지 직접 눈으로 봤어요. 조건으로 따지면 나야말로 지금 한참 밑지는 결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헛소리냐고. 나도 개념 없는 두 사람 시모랑 신우도 둘 수 없으니까 이 결혼 정말 없던 거로 하죠. 그러면 되는 거죠? 어디 나보다 잘난 며느리 얻어서 그 되지도 않는 유치한 영어 시부렁거리면서 잘 살아보라고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겨우 생각해서 며느리로 받아주려 했더니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감히 명문대 나온 내 영어 실력을 무시해. 이 영어 하나도 말도 할 줄 모르는 게. 오호라. 가만 보니까 너 이 혼수 해올 돈 없어서 그러는 거지? 너희 집에 돈 없는 거 네 엄마 국졸이라고 했을 때 전부 알아봤다. 저희 집에 돈이 없기는 왜 없어요? 돈이 없는 건 어머니네 집이겠죠. 그러면 전 이만 가볼 테니 앞으로 영원히 보지 말자고요. 전 혼수 목록에 적힌 종이를 예비 시모와 신우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저희 엄마를 무시했던 예비 신우를 용서할 수 없어 한마디 했습니다. 예비 신우는 저 환한 모습에 겁을 먹은 것인지 잔뜩 움츠려 있더라고요. 야, 너! 근데? 저요? 그래, 너도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30이나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고 살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혼수로 명품 빼고 해오라 말아야. 이번만큼은 내가 너 인생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 주지만 또 한 번 그랬다가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명품백이 정 들고 다니고 싶으면 네 돈으로 직접 빨아서 쳐들고 다니든지 말든지 해라. 알겠냐? 저는 그날 바로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와 신호가 저를 찾아와서 벌였던 일들과 예전 시댁을 찾아가서 있었던 일들까지
전부 이야기해 줬어요. 아무래도 이대로 저희 사이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엄마랑 동생이 나 몰래 자기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듣는 내가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창피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런데 자기도 알지? 나 진심으로 자기 사랑하는 거. 나 엄마랑 동생 얼굴 안 보면 안 봤지? 자기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다시는 엄마랑 동생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 못하게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다시는 엄마며 동생이며 다시는 자기한테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고 사과도 하라고 할게. 그 후에도 우리 엄마랑 동생이 또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원한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좀 줘. 이렇게 부탁해. 결국 전 예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예비 남편만큼은 좋은 사람이니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아무리 예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예비 시모나 신우가 저희 엄마에 대해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저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비 시모와 신우에게 한 소리를 했던 건지 예비 시모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기 나다. 유진아, 그동안 나랑 우리 미진이가 너한테 심하게 굴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마. 네 엄마에 대해 국졸이라면 무시하며 말했던 것도 미안하고 그 일로 아들이랑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나한테 화를 내면 노발대발했는지 몰라. 내가 너한테 크게 실수한 것 같다. 그래도 너도 미국 어학연수까지 다녀와서 영어를 할 줄 알면 안다고 말할 것이지 우리 영어는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들었던 말은 원래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그냥 우리 딸이랑 생각 없이 해본 소리니 너무 마음에 쓰지 말거라. 유준아, 이제 마음 풀어줄 거지? 내가 다시는, 정말로 다시는 너한테도 함부로 안 굴고 네 엄마도 무시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줄 수 있지? 예, 어머니 알겠어요. 요즘 영어 하는 게 어디서 자랑할 것도 못 되고 저 정도 실력은 누구나 하는 거라고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저도 어머니께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저도 그때 말이 심해서 죄송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되도록 상견례 날 빨리 잡아서 네 어머니랑도 같이 보자꾸나?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시간만 끌어봐야 좋을 것도 없고 되도록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니,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결국 시어머니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제게 예비 남편과 결혼하기도 전에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늦은 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던 거예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오랜만에 대학교 동문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나 대신 운전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내 차로 운전해서 집에다 좀 데려다 줘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술 드셨다고 이 늦은 밤에 갑자기 전화하셔서는 저보고 어머니 저 대리운전을 해달라고요. 저 지금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어서 나갈 수도 없거니와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차라리 대리운전 기사님을 불러서 집까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너는 시어머니가 너를 부르는데 못 오겠다는 거야. 지금 그깟 야근이 중요해? 네, 당연히 직장인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회사 야근이 중요하지 어머니 술 드셨다고 대리운전 해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어머니 대리운전 해드리다가 회사 일 다 못해서 잘리면 어머니가 저한테
회사처럼 월급 주면서 제 인생 평생 책임져 주실 건가요? 너, 내가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정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뭐냐, 좋다. 그러면 어디 상견례 날 보자꾸나. 내가 네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우리 상견례나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뭐라고? 야! 전 예비 시모가 더 뭐라고 그러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절 괴롭히며 나온 순간 이미 예비 남편과 제가 끝난 거나 다름없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나가게 되는 상견례 날은 진짜 상견례 날이 아닌 예비 남편과 제가 파혼을 하게 되는 파혼 날이 되는 것도요. 그래서 전 상견례 날을 기다리며 칼을 갈게 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신우가 한 행동이 괘씸해서라도 그냥 끝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유치해도 똑같이 갚아서 정신 좀 차리도록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저희 엄마가 곡절이라고 무시했던 두 사람의 꼴을 아주 제대로 납작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죠. 저희 엄마가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란 사실을 알려주면서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 예약한 식당에서 저희 가족과 예비 남편 가족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자리가 제가 파혼을 하기 위해 만난 자리인 줄 모르는 예비 시모와 신우는 본인들이 명문대 출신이라며 아주 의기양양해서는 저희 엄마 앞에서 잘난 척하기 바쁘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전화로 싸운 일도 저희 엄마에게 복수를 하는 듯 보였어요. 사부인, 이렇게 만나니 반갑네요. 유진이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랑 우리 딸 전부 명문대 영어영문학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사부인은 국조,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면서요? 학력도 변변치 않고 바깥사돈 떠나고 아이들 키우기 많이 어려우셨겠습니다. 요즘 누가 국조를 사람 취급이나 한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졸이라서 처음에는 먹고 살기 정말 힘들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잘 키워놨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뭐라고요? 후회 없이 살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은 바로 알았다고 이미 국졸인 인생부터 후회해야 할 인생 아닌가요? 국졸이 뭐가 어때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부인,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하긴 한데 어디 가서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은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전부 다 사부인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무시. 그래? 당신 지금 하루말 너무 지나쳤어. 사부인, 제가 저희 집사람 대신 사과드리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부인께서 본인이 대학 나오신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으니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잠시 조용한 듯 보이던 시어머니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예비 신우까지 같이 저희 엄마가 국졸이란 이유로 무시하며 괴롭히려 했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일부러 불안듯이 저희 엄마 앞에서 예비 신우와 뜬금없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곤 한동안 계속 영어로 떠들다가 저희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너무 우리끼리만 이야기했나? 사실 저희는 집에서도 평소에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많이 대화를 해서요. 어떻게 보면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모국어 같고 편하다고나 할까요? 국졸이라 사부인은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죠? 안타깝네요. 같이 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저도 같이 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요. 네,
국졸인 사부인이 무슨 수로 저희 이야기에 끼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영어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실 텐데. 하하하하하. 웃기는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제가 왜 영어 알파벳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부인께서 그렇게 영어로 말하는 게 좋으시다면 제가 실컷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따로 통역해줄 사람 부를 테니까. 통역이라니요. 사부인 주제 어디서 영어할 줄 아는 사람을 안다고 통역하는 사람을 부른다는 건가요? 아, 제 개인 비서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화하면 금방 올 겁니다. 뭐라고요? 개인 비서? 사부인이 괜히 영어 못하니까 어떻게든 있어 보이려고 없는 개인 비서까지 타령하면서 허세 부리고 싶은가 본데. 그렇다고 없던 개인 비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개인 비서 같은 건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나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저희 엄마 말이 맞아요. 사돈어른 새언니한테 듣고 영어 못하니까 쫄려서 저희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개인 비서 이쪽 영어 잘하는 알바라도 고용하신 건 아니죠? 쫄리긴 뭐가 쫄린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그런 것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 치기 싫어하는 거지. 잘난 것도 없는 두 사람한테 내가 왜 쫄리나요? 그리고 저 사업하는 사람 맞습니다.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사장입니다. 사장은 무슨 사장? 이제 보니 사부인 배운 것 없이 무식해서 허풍도 심하신가 보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부인보다 잘난 게 없다니. 그러면 지금 나랑 우리 딸보다 사부인이 잘났다는 건가요? 누가 봐도 이렇게 수준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지금 국졸이랑 태졸이랑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엄마, 그냥 놔둬. 어차피 진짜 개인 비서도 없을 테고 국졸이니까 어떻게든 지기 싫어서 우리 앞에서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은가 본데 불쌍하니까 그냥 봐주자. 그럼 그럴까? 알았다. 내가 우리 딸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겠어. 하지만 저희 엄마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김 비서, 난데 여기 영어로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2명 있으니까 자네가 와서 무슨 말하는지 통역 좀 해줘. 내가 무슨 말하는지 들어보고 답 좀 해주게. 하지만 엄마가 전화를 할 때까지 예비 시모며 신우는 저희 엄마에게 개인 비서가 있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5분도 되지 않아 말끔하게 차려입은 엄마 개인 비서분이 오셨고 예비 시모와 신우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자 사장님 개인 비서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회사 사장이라는 말을 못 믿고 계속 연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딸, 이걸 어쩌나. 사부인이 우리한테 쫄리니까 정말로 돈 주고 알바 고용해서 왔나 보다. 하지만 신우는 엄마 비서분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죠. 선배님, 김 선배님 아니세요? 선배가 어떻게 여기에? 무슨 일이긴? 여기 계신 최 사장님 개인 비서니까 온 거지. 영어로 그렇게 말하기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이 너였냐? 나야 부전공이었지만 너 대학 때도 전공하는 애가 그렇게 영어 못해서 어떻게 하냐고 교수님한테 매일 혼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영어로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고. 혹시 너 그 실력으로 지금 우리 사장님 앞에서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했던 거야? 쪽팔리게. 그러면 선배 대기업 다니다가 연봉 몇 배로 더 많이 받고 돈 많은 중소기업에 스카우트 돼서 갔다고 하더니 지금 그게 설마 여기 계신 사돈어른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 제 사장님께서 나 성실하고 능력 있다고 스카우트 해주셨어. 워낙 해외 바이어분들 만나서 일하는 일이 많으시다 보니 옆에서 통역해주는 영어 잘하는 유능한 개인 비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야. 회사 스카우트 받아서 갈 때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너 내가 옮긴 회사가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 동문 애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 그런데 애들이 그러는데 너 아직 취업도 못하고 백수를 지내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예비 신우와 저희 엄마 비서분의 이야기를 듣던 예비 시모는 사색에 돼서는 당황해서는 말하더군요. 아, 딸,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지금 사부인이 진짜로 회사 사장님이고 여기 온 사람이 정말 사부인 개인 비서란 소리냐? 국조린 사부인이 그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런가 봐, 엄마. 그것도 모르고 사돈어른한테 함부로 대했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여기 김 선배, 대학 때부터 공부 잘하고 잘생겨서 내가 짝사랑해서 쫓아다녔던 선배란 말이야. 사돈어른이 김 선배 회사 사장님인 줄 모르고 무시하고 버릇없이 대했는데요. 어떻게 하냐고. 예비 시모는 신우의 그 한마디에 저희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180도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들이 돈 많은 집 사이로 들어간다는 거네? 그러면 우리 딸도 잘하면 사부인의 회사로 취업할 수 있겠다. 딸,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무조건 사부인 앞에서 키워야지. 저기 사부인. 저는 사부인께서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앞으로 한 식구 들고 저희 딸 사부인네 회사에 당연히 취업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 날짜 잡을까요? 이게 웬 떡이야. 돈 잘 버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우리 사돈으로 두게 생겼어. 완전 로또 맞았네. 로또 맞았어. 유진아, 나는 네가 대단한 데 딸일 줄 진작 알고 있었다? 어쩐지 애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게 고급지더라니. 취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방금 전까지 나보고 국졸이라고 눈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던 것들이 뻔뻔하게 어디서 취업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어. 영어도 못하는 국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당신 딸 일하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절대로 우리 귀한 딸 가방끈만 길었지 당신처럼 무식한 시모의 신우까지는 집안에 못 줘. 당신 같은 인간이 있는 집에 우리 딸 줬다가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가만히 보니 사람 학력이나 조건 보고 평가나고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구먼. 니들이 아주 저질이야. 안 됩니다, 사부인. 제가 앞으로는 유진이도 공주마마처럼 대해주고 사부인도 국졸이라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회사 사장님을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랑 결혼 없지만 말아주세요. 미안하지만 이미 진작 물 건너갔어. 니들 둘이서 내가 국졸이라고 그렇게 우리 딸 괴롭히면 못 살게 굴었다며.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눈이 뒤집히던지. 그때 이미 모두 끝장난 거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 니들 만나러 온 게 정말로 상견례 하려고 온 줄 알아. 우리 딸이 니들한테 나 흉본 거 정식으로 사과받고 파혼하러 간다고 하기에 혹시 혼자 갔다가 흉한 꼴 볼까봐 나랑 우리 아들이 같이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김비서 저것들 영어로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하는 말 영어로 좀 잘 전달해줘. 별 볼 일도 없는 것들이 대학교 나와서 고작 영어 좀 한다고 꼴값 떨지 말고 니들 주제를 좀 알고 살라고. 그리고 니들처럼 무식한 집안에 내 딸 못 주니까 다 혼이야.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네 엄마 좀 잘 설득해다오. 너랑 우리 아들이랑 서로 얼마나 좋아했니? 그런데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제발 네 엄마 좀 잘 설득해 보라고. 아줌마, 제가 왜요? 방금 저희 엄마 말 못 들으셨어요. 제가 우리 엄마 무시한 아줌마랑 아줌마 딸한테 사과받고 파혼하려고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저 걱정돼서 같이 따라와 준 거라고요. 사람 학벌 보고 조건 보고 판단하더니 아주 쌤통이네. 그리고 과연 아줌마가 저희 엄마가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길에서 나물 파는 아줌마였어도 이렇게 붙잡고 매달렸을까요?
저희 엄마가 어떤 모습이든 저한테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저희 엄마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 앞으로 얻을 며느리는 아줌마랑 아줌마 딸이랑 그 초등학생보다 못한 고린 발음으로 하는 영어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하세요. 나는 전혀 들어줄 마음이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전 저희 엄마와 남동생 그리고 엄마 비서분과 함께 참견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예비 시모랑 신호랑 울고불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엄마, 사돈어른 붙잡아봐. 난 선배랑 같은 회사 다니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사돈어른 좀 붙잡아 보라고. 아이고, 괜히 사부인 국졸이라고 무시했다가 잘난 며느리도 사장 사돈도 전부 잃게 생겼네.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그래.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도 이번만큼은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자기 엄마랑 동생이 저와 저희 엄마에게 너무 심한 짓을 하다 보니 더는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예비 남편은 헤어지면서 자기 엄마랑 동생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지인에게 예비 남편에 대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비 남편은 그 일로 아예 자기 집을 나와버렸다고 해요. 대학만 좋은데 나왔지 무식한 엄마랑 여동생이 징그러워서 더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잘난 척하다가 회사 사장인 사돈을 잃은 게 억울한지 합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호는 엄마 비서님이 주변에 이야기를 했던 건지 저한테 했던 일들이 소문이 나서 대학 동문들에게 엄청난 창피를 당하며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며 무시하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나도 못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 하나하나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란 걸 절대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한동안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저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엄마 회사에 취업해 일을 도우며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다니던 대기업이 성유 관련 쪽이었는데 나중에 엄마 일을 돕기 위해 잠시 다녔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엄마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은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에게 질린 것도 있고 그보다는 엄마 일을 도우며 제 삶에 집중하려 합니다. 이미 저는 제 스스로의 일을 하며 엄마를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끝으로 저희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엄마.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사랑해?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